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다 건강하신 거죠? 그래. 자, 어쨌든 오늘 이제 관세법 이제 플러스 특강 시작을 할 건데요. 이게 어떤 강의인지는 대충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이 플러스 특강은요, 올해 처음 이제 우리가 신설된 그런 강의인데, 요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프린트 다 받았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출제 경향이 요 몇 년 사이에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 관세법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관세법은 고득점이 누구나 가능한 과목이었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득점은 거의 90점. 그래서 충분히 회계에서 우리가 꽈락만 넘기면 관세법에서 평균을 끌어올려가지고 합격에 별 무리가 없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관세법도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특히 올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잘하는 친구들도 거의 80점? 잘해야 80점? 뭐 70점대도 많고. 그래서 부작용이 뭐였냐면은 회계를 못하면 관세법에서 이걸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걸 못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평균을. 그러니까 막 마음이 노심초사 막 간당간당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 특강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관세법이 제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어려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 때 봤던 그런 많이 봤던 그런 그 유형의 문제들에서 좀 벗어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도 좀 구경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엽적인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좀 챙기면 사실 이거는요. 이 특강은 우리가 6번 진행을 할 건데 기본 이론처럼 그렇게 빡센 강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엽적인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는 안 보니까 못 맞추는 거야. 안 보고 처음 보는 애니까. 그러니까 보자는 거지. 그 부분만 좀. 그래서 강의를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본 이론처럼 막 빡센 강의가 아니야. 아시겠죠? 기본 이론 되게 힘들었는데 또 문제풀이도 되게 힘들 텐데 이건 또 뭐냐 하실 텐데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 사이에 좀 약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가볍게 채운다?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단 프린트 먼저 보실 텐데 우리가 이 플러스 특강에서 할 내용들입니다. 할 내용들이 일단 우리가 지엽적인 법령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구석진 부분들 또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 나올 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은 기본 이론 교재로 할 겁니다. 한 2번 정도 수업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때 또 놓쳤던 부분들도 이때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골로 우리 약 올리는 게 요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 섞어 놓으면 사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거 갖고 이제 함정을 파버리면. 그래서 이거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끌어모아서 정리할 거고 세관장 관세청장 구분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프린트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교재에서 보면 이게 막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어. 그래서 대통령들끼리 기획재정부령들끼리 해가지고 좀 비교도 하고 그래서 눈에 좀 확 띄게끔 프린트로 제가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세관장 관세청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우리가 기본 이론 때 봤던 부분들이에요. 요건이랑 사유. 근데 그 기본 이론 때 주로 봤던 그런 부분들 말고 또 이제 구석진 부분에 숨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중요한 애들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요것도 프린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에는 요건이 들어가는 요건인데 저쪽에는 안 들어가는데 헷갈릴 만한 애들이 있어. 특히 납세자의 관리 쪽에 그런 애들이 좀 있죠. 제외 사유라든가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그런 헷갈릴 혼돈이 될 만한 애들은 우리가
기본 이론 때 이게 왜 헷갈리냐면 여기서 봤다가 한참 뒤에 여기서 나와. 이걸 차례대로 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항상 차례대로 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면 좀 눈에 확 띄어요. 요런 차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해야죠. 요거는 사실 지엽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날짜, 숫자, 기간 이런 것들도 띄엄띄엄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 볼 때는 아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한꺼번에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면 잘 이게 헷갈려져요. 그래서 날짜별로 뭐 10일짜리는 뭐가 있는지 30일짜리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30일하고 1개월도 구분을 해야 돼요. 올해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꾸 나와요. 올해도 위원회가 단독 문제로 2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회도 사실 위원회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 또 차이가 나는 뭐 이 위원회에는 이 규정이 있는데 뭐 연임이 어떻게 되는지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프린트로 정리해서 같이 비교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양이 훨씬 줄어요. 그때 보는 것보다 훨씬 양이 줄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때는 위원회를 뭐 하는 일 먼저 받고 어디에 두는지 또 받고 인원수 정도 체크를 해놨죠. 그것도 하면서 위원회만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추세가 이래. 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전혀 안 나왔었는데 2차도 마찬가지고 자꾸 기재사항이나 제출 서류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절차적인 부분인데, 그쵸? 근데 사실 이 기재사항하고 제출 서류는 날리기가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외울 게 아니야. 외울 게 아니라 그 제도의 특성을 우리가 알면 이게 제출 서류겠구나, 이게 제출 서류가 필요 없겠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 보기만 하면. 근데 안 보면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등줄기에 땀이 쫙 나는 거지. 그래서 기재사항이나 제출 서류도 이렇게 묶어서 보면 그 제도의 특성을 우리가 녹여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보너스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죠? 뭐야, 이 동공이 막 흔들리는 이 소리. 그래,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처음에 기본 이론 할 때 암기식 같은 거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암기식을 처음부터 알려드리면 공부를 하기 싫어져. 그것만 하고 싶어. 앞글자만 따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앞글자를 잘못 따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요건이 있고 B라는 요건이 있어. 그래서 앞글자를 땄어. 이게 바뀌어. 그래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간이세율 적용 대상, 제외 대상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대상이고 왜 제외 대상인지 막 되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개념이 잡혀 있으면 이제 암기식을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암기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암기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도와드리는, 그 한마디로 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끔, 그리고 함정을 파놨을 때 그 함정이 빨리 보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거지, 그 암기식만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다가 제가 물론 제가 정리해드리는 암기식 말고 다른 걸로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 번 제가 해보니까 요런 암기식이 제일 좋더라 해서 좀 많이 나오는 문제들, 많이 언급되는 것들은 암기식을 좀 해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를 보너스처럼 좀 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엽적인 부분 정리할 때 오늘 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기본 교재를 좀 가지고 오시고요. 제가 그거 끝나고 나면 기본서 무겁게 안 가져오셔도 돼요. 프린트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프린트가 계속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로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왜 우리가 플러스 특강을 해야 되냐? 기출문제를 좀 보여드려야겠죠? 우리 2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프린트.
이 페이지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2020년도 올해죠. 올해 이제 원래 3월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6월에 봤어. 그리고 2차 시험은 얼마 전에 봤죠. 그래. 그 6월 달에 나온 2020년도 문제 중에서 제가 지역적인 문제들만 뽑아왔어요. 꽤 양이 많아요. 특히 2020년도는. 그래서 요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못 풀어도 돼요. 못 풀어도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 수업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동기부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항상 동기부여를 해야 왜 공부해요? 왜 여기 있어? 심심해서? 아니잖아. 관세도 합격하려고. 그치? 동기부여가 있어야 항상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기부여 계속 하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요즘에 다들 힘이 빠져가지고 시국이라 힘들이 빠져가지고 동기부여도 잘 안 되죠. 근데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유치한 것도 상관없어. 동기부여라는 거는. 유치한 거. 나는 뭐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가장 훌륭한 동기부여죠. 나는 관세자로서 우리나라 무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냥 다 때려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치?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항상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